때로는 1월 31일 심연 시즌 생존자 7티를 찍고 팀에 부응하기 위해 듀오를 구하고 5연패를 하였습니다. 정말 패작이거나 계정을 사거나 믿을 수 없는 지능과 피지컬을 가진 사람들을 여럿 만났죠. 너무 억울해서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보시죠. 포워드가 왜 공을 하루 종일 안 쓰나 했는데 더블다운을 위해 공을 다 써준 거였군요. 그래도 탐사원이 시간을 조금이나마 끌어줘서 정비할 시간이 나오게 되었는데 탐사원이 한 대 맞아 시간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마저 아끼려면 지금 당장 힐을 해야 하는데 어디가 이 새끼야! 그래도 둘이 만나서 힐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란듯이 해독핑을 찍는 레전드들. 한숨밖에 안 나오는 플레이군요. 매일같이 앞만 보고 살 것 같은 애들인지 원숭이 마냥 자기 앞 해독기만 보이나 봅니다. 어쩔 수 없이 힐 시간을 벌기 위해 구하긴 해야 하는 상황. 사실 여기서 20초라도 끌어주는 게 기적입니다. 스펠도 한 번도 안 써서 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얘들은 무슨 생각으로 해독기를 잡고 있는 걸까요? 생각을 안 하니까 잡고 있겠지. 희망이 죽고 나서야 뭔가 잘못된 걸 느낀 두 원숭이들. 그래도 힐을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나 봅니다. 난 얘네들이 힐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줄 알았어. 하지만 늦었다는 건 생각을 못하나 보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한테 시선이 끌렸다는 건데 이 잠깐 끌린 시간이라도 빨리 힐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해독기에 미련을 못 버린 원숭이 한 마리. 어디 얼마나 자신 있길래 힐을 안 했는지 봅시다. 그대로 다음 판을 보러 가면 되겠군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는 백급 무빙. 조작하는 것만 봐도 딜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게 느껴집니다. 창을 회수하기도 전에 발사대를 띄워버리고 역시나 감시자의 위치는커녕 딜을 전혀 보지 않는군요. 열심히 부엉이 콜을 하는 장상. 사실 평타와 맞고 발사대 설치만 해도 플래시는 빼고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딜을 못 봐 뒤통수에 창이 꽂히고 부엉이도 못 받고 죽어버립니다. 한편 선지자 또한 심상치 않았는데 마치 AI와 게임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 이후에도 선지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엉이를 주기도 합니다. 거기 줄 테니까 더블다운은 안 당했지. 뭐야, 나 한 대 맞았네. 뭐야, 나 부엉이 줬는데. 아니 내가 또빙했는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손절의 명을 들려주다가 들켜서 죽여버린 상황. 희망이라곤 불피 구출에 어그로를 더 끌어주는 것밖에 없군요. 선지자는 역시나 구할 생각조차 없었고 180초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어그로가 시작됩니다. 이 원숭이도 어그로는 자신 있는지 묶였는데 해독기를 잡고 있군요.
세 번째 판은 어그로 중 플래시를 너무 의식해 판자 모션을 평타로 봐서 대화를 써버리고 다소 아쉽게 중고합니다. 당황해서 동선도 잘못 타버리죠. 사실 저 상황에 풀을 안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비정상이었습니다. 네, 비정상이 나왔습니다. 비정상인 걸 알았다면 좀 더 어그로에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죠. 날아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승부를 못할 정도로 어그로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적당히 눈치껏 빠지고 해독기 견제만 해줘도 3인아드는 충분히 나올만 했죠. 일단 미치코는 해독 견제가 어려운 캐릭터라 해독기 근처에만 안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개사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변호사한테 시선이 끌리는 동안 공추를 했는데 멍을 때려서 똑같은 의자에 그대로 누워버리고 말죠. 해독 견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 누워서는 안됩니다. 변호사도 눈치껏 다른 해독기를 잡아주고 센스 있는 스탠스로 구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답답한 미치코는 해독 견제를 하러 갔고 한 대까지 맞으면서 구출을 안전하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미치코는 다시 고개사를 잡는 선택을 하는데 솔직히 이 판단도 미치코의 실수입니다. 서로의 거리가 멀고 변호사의 해독기를 빨라서 고개사가 죽어도 힐커버를 하면 아드각은 충분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맞아주러 가고 사실 여기서도 미치코가 텔로 변호사를 잡으러 가면 게임이 많이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안 치는 판단을 했고 3인 아드가 켜지죠. 여기선 마지막 어그로가 무조건 버텨줘야 합니다. 아이템은 있는 모든 템들을 써서 시간을 끌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고개사는 현재 공도 4개고 대학까지 있는 상황. 계속되는 연패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상황. 이번 판은 그냥 평범하게 이거울을 잡히고 커버까지 해서 무난히 시간을 끌어줍니다. 제가 맞았더라면 상황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쉽군요. 다행히도 벽이 도와줘서 한번 살았는데 불행히도 주명수배가 다음 구출인 제가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도 요리조리 잘 피해다니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안정적으로 구출하는 데에는 성공합니다. 아드가 안 나오니 죽지 않는 선에서 커버를 해줬는데 마리가 자석 계단을 잘해서 거울이 끊길 생각을 안 하는 대담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 스턴만 들어갔으면 침묵 상태라 더 이상 커버를 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조금 아쉽게 죽어버리고 말죠. 그래도 아드각은 말이라서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마리도 그냥 나평도 안 누리고 때려줍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스킬을 쓰는 치어리더. 여기서부터 뭔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무난하게 아드를 켜주고 마리 상대로는 이후 심리전과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지죠. 아이템이 없어 문을 따기도 전에 누워버린 용병. 여기서부턴 치어리더의 이속 스킬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하는 상황이죠. 저한테 텔을 쓰면 순간 가속으로 용병을 쉽게 걸 수 있기도 하고 탐사원과는 달리 지형짐을 상관없이 거울상을 한번 집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천막 쪽에 앉혔으니 가까운 문부터 확인하게 뻔한 상황. 왜 따고 있는 거야, 새끼야? 그렇게 4연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5연패 했다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고요. 5번째 판은 너무 장기전으로 가서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결과를 알 듯 긴 장기전 또한 패배하였기에 정말 끔찍한 랭킹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생각을 조금만 해도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판들이 많았는데 이거 하나조차 못해서 질판 아닌 판을 지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하는 놈들과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어디선가 꾸역꾸역 티어를 올리고 있을 생각에 역겹기만 하군요. 심지어 이런 애들이 상위권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못하더라도 점수는 하다보면 올라가게 되어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임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